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호랑몬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일부나마 낭독해드리는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해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감상하고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북로망스 출판사에서 펴내주신 정한경 작가님의 에세이 안녕, 소중한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전화나 어플을 통해서 언제든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얼굴도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타인이 나에게 주는 관심들을 당연시하거나 귀찮게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 알고는 있지만 잊고 있던 고마운 마음이랄까? 그런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새삼 느낀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스스로를 좀 낮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책을 끝까지 읽고 나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이런 나를 좀 더 소중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분명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바쁜 현실에 파묻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스스로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들이 다시 힘을 받아서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느낌이랄까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식사 메뉴도 고르기 어려운데 인생의 선택이 쉬울 리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메뉴를 고를 때면 자주 우유부단해지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주고 싶었고, 그로 인해 상대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나의 의견보다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행복해하는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 밝게 웃는 그 사람의 미소가 곧 나의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인생에서의 선택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낸 친구들, 그리고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관계 속에서 서로는 서로에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소중하기에 피어나는 그들을 더욱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나를 향한 그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때로는 진정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기에 그들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식탁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둔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선택의 순간일 수도, 새로운 도전을 위한 결정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모든 분들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깊은 마음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의 선택이 당신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어난 걱정으로 인해 그 선택을 지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선택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설득하는 것조차도 당신의 몫일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는 것. 설사 그 과정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의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전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꽤나 두렵게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스스로 짊어질 용기만 품는다면 그 어떤 선택도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타인에게 나의 선택을 미루는 것은 책임을 미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이 주인공으로 초대된 인생이라는 식탁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식사 메뉴도 고르기 어려운데 인생의 선택이 쉬울 리 없잖아요. 과거의 나, 현재의 아픔으로 인해 과거의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디부터 어긋난 것인지, 자신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며 잘못들을 하나둘 찾아내곤 하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앞에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때,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때. 하지만 과거의 자신을 원망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닌 미움이라는 또 다른 부정적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 또한 최선을 다해 겪어낸 나의 삶이라는 것. 그 시기의 역량과 그 시기의 노력으로 온 힘을 다해 걸어온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죠.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위해 자신의 온 힘을 다하던 과거의 나는 정말 원망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일까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그리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과거의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우리를 바라보는 것 또한 현재의 우리의 시선일 뿐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용서하세요. 당신의 과거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언젠가 과거가 될 지금의 나를 위해. 진정 옳은 길. 우리는 포기와 선택 사이에서 자주 길을 잃는다. 지금 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 나의 끈기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오롯이 나의 선택인 것인지. 나 또한 그런 적이 있다. 나의 선택이 포기를 위한 핑계가 아닐까 전전긍긍하던 때, 미래를 향한 불안함에 무엇도 나의 의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던 때, 도무지 옳은 길이 어디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때.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다. 무엇이 옳은지가 아닌 내가 무엇을 옳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을 선택하든 모두 나의 선택이다. 내 삶에서 나의 선택이 아닌 것은 없다. 힘들지만 조금 더 참아보자며 흐르는 눈물 닦아내고 여태 걷던 길을 변함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선택과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향해 발길을 돌리고자 하는 선택. 어느 것도 하찮지 않고 어느 것도 틀리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선택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선택을 옳게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다. 어떤 선택이든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끊임없이 자신만의 선택을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품는 것이야말로 진정 옳은 선택을 위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할 수 있어. 세상엔 나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나아가기 전부터 좌절을 떠올리고 이루어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떠올린다. 우리는 도전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자주 발길을 돌린다. 그러나 가끔은, 아주 가끔은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이 나 자신을 향해 이 5글자를 외쳐야만 하는 때가 있다. 야, 할 수 있어. 걱정이라는 이름의 사랑. 걱정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꿈을 쫓아 대책 없이 상경에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녔던 20대 초반. 어머니는 내게 하루가 멀다 하고 걱정 섞인 질문들을 늘어놓곤 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는지, 여윳돈은 가지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건지,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전전긍긍하던 그 시절, 어머니의 걱정은 철없는 투정을 꺼내 보이기에 가장 좋은 핑곗거리였다. 알아서 잘하고 다니니까 그만 좀 물으라는 막내의 신경질에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긁혔을지. 그때 나는 어머니의 걱정을 싫어했다. 당신의 삶을 아들 걱정으로 채우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자신의 꿈과 목표가 없기에 내게 모든 신경을 쏟는 것이리라.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으로 매번 예민하게 구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다. 그렇다. 나는 나를 향한 걱정을 싫어했다. 아니, 어쩌면 주변 사람에게 걱정만 끼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싫어했다. 언젠가 어머니의 늘어난 흰머리를 바라보다 몰래 눈물을 훔친 적이 있다. 어머니께서 언제나 든든한 모습으로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시절의 내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어머니. 자신은 옷 한 벌 편하게 사입지 못하시면서 아들이 기죽을까 항상 메이커 신발을 사주시던 어머니. 인생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기에 자식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시기에 언제나 걱정투성이셨던 어머니. 내가 삶에 지쳐 주저앉을 때마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식당을 하시느라 지문이 전부 닳아 없어진 손으로 그렇게 나를 안아주셨다. 몇 년 만에 잡아본 어머니의 손이 무척이나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다.
엄마, 엄마는 꿈이 뭐야? 엄마는 그냥 너희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게 엄마의 꿈이야. 언제부턴가 나는 어머니의 꿈이었다. 부와 명예 또는 성공 따위가 아닌 나의 행복이 곧 어머니의 꿈이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걱정의 이유였고 당신 삶보다 중요한 가치였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꿈은 결국 그렇게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돌이켜보면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타인의 걱정에 불만을 표했었다. 이미 나 자신이 나를 걱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걱정을 견딜 재간이 있었을 리가. 그러나 이제는 나를 향한 타인의 걱정을 기꺼이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내게도 생긴 것 같다. 끊임없이 휘청이던 시절, 내가 나에게 짓눌렸던 시절에 내가 부담으로 여기던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사실 나를 향한 깊은 애정의 표현이었음을 이제는 알 것 같다. 나조차도 포기한 나를 일으키려 애쓰던 그들의 마음이 지금에서야 고스란히 스미는 것을 보니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할 차례가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걱정을 담은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전히 어머니는 걱정을 하신다. 아들이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지, 무엇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이제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어머니, 아들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나를 믿어요. 아니, 나만 믿어요. 밥은 먹었냐는 말이, 어디 아픈 데는 없냐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것을, 당신의 삶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싶다. 어떤 고백,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다. 무엇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새벽이 있다.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을 짓눌러 전부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날.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한 숨겨둔 마음을 끌어안고 토해내는 한숨으로 긴 새벽을 간신히 버텨내는 당신에게 특별하진 않더라도 한결같은 사람으로 작은 온기라도 전할 수 있는 당신에게 나는 그런 의미이고 싶다. 그러니까 도망와, 나에게. 책에서 소개해드린 마지막 글처럼 언제든 힘들고 지칠 때 도망쳐와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속에 담긴 진심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준 책. 안녕, 소중한 사람. 도움을 주신 북로망스 출판사와 정한경 작가님,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다른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식사 메뉴도 고르기 어려운데 인생의 선택이 쉬울 리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메뉴를 고를 때면 자주 우유부단해지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주고 싶었고, 그로 인해 상대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나의 의견보다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행복해하는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 밝게 웃는 그 사람의 미소가 곧 나의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인생에서의 선택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낸 친구들, 그리고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관계 속에서 서로는 서로에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소중하기에 피어나는 그들을 더욱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나를 향한 그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때로는 진정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기에 그들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식탁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둔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선택의 순간일 수도, 새로운 도전을 위한 결정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모든 분들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깊은 마음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의 선택이 당신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어난 걱정으로 인해 그 선택을 지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선택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설득하는 것조차도 당신의 몫일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는 것. 설사 그 과정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의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전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꽤나 두렵게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스스로 짊어질 용기만 품는다면 그 어떤 선택도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타인에게 나의 선택을 미루는 것은 책임을 미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이 주인공으로 초대된 인생이라는 식탁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식사 메뉴도 고르기 어려운데 인생의 선택이 쉬울 리 없잖아요. 과거의 나. 현재의 아픔으로 인해 과거의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디부터 어긋난 것인지, 자신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며 잘못들을 하나둘 찾아내곤 하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앞에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때,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때. 하지만 과거의 자신을 원망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닌 미움이라는 또 다른 부정적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 또한 최선을 다해 겪어낸 나의 삶이라는 것. 그 시기의 역량과 그 시기의 노력으로 온 힘을 다해 걸어온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죠.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위해 자신의 온 힘을 다하던 과거의 나는 정말 원망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일까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그리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과거의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우리를 바라보는 것 또한 현재 우리의 시선일 뿐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용서하세요. 당신의 과거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언젠가 과거가 될 지금의 나를 위해. 진정 옳은 길. 우리는 포기와 선택 사이에서 자주 길을 잃는다. 지금 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 나의 끈기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오롯이 나의 선택인 것인지. 나 또한 그런 적이 있다. 나의 선택이 포기를 위한 핑계가 아닐까 전전긍긍하던 때, 미래를 향한 불안함에 무엇도 나의 의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던 때, 도무지 옳은 길이 어디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때.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다. 무엇이 옳은지가 아닌 내가 무엇을 옳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을 선택하든 모두 나의 선택이다. 내 삶에서 나의 선택이 아닌 것은 없다. 힘들지만 조금 더 참아보자며 흐르는 눈물 닦아내고 여태 걷던 길을 변함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선택과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향해 발길을 돌리고자 하는 선택. 어느 것도 하찮지 않고 어느 것도 틀리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선택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선택을 옳게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다. 어떤 선택이든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끊임없이 자신만의 선택을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품는 것이야말로 진정 옳은 선택을 위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할 수 있어. 세상엔 나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나아가기 전부터 좌절을 떠올리고 이루어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떠올린다. 우리는 도전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자주 발길을 돌린다. 그러나 가끔은, 아주 가끔은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이 나 자신을 향해 이 5글자를 외쳐야만 하는 때가 있다. 야, 할 수 있어. 걱정이라는 이름의 사랑. 걱정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꿈을 쫓아 대책 없이 상경에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녔던 20대 초반.
어머니는 내게 하루가 멀다 하고 걱정 섞인 질문들을 늘어놓곤 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는지, 여윳돈은 가지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건지,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전전긍긍하던 그 시절, 어머니의 걱정은 철없는 투정을 꺼내 보이기에 가장 좋은 핑곗거리였다. 알아서 잘 하고 다니니까 그만 좀 물으라는 막내의 신경질에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긁혔을지. 그때 나는 어머니의 걱정을 싫어했다. 당신의 삶을 아들 걱정으로 채우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자신의 꿈과 목표가 없기에 내게 모든 신경을 쏟는 것이리라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으로 매번 예민하게 구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다. 그렇다. 나는 나를 향한 걱정을 싫어했다. 아니, 어쩌면 주변 사람에게 걱정만 끼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싫어했다. 언젠가 어머니의 늘어난 흰머리를 바라보다 몰래 눈물을 훔친 적이 있다. 어머니께서 언제나 든든한 모습으로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시절의 내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어머니. 자신은 옷 한 벌 편하게 사입지 못하시면서 아들이 기죽을까 항상 메이커 신발을 사주시던 어머니. 인생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시기에 자식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시기에 언제나 걱정투성이셨던 어머니. 내가 삶에 지쳐 주저앉을 때마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식당을 하시느라 지문이 전부 닳아 없어진 손으로 그렇게 나를 안아주셨다. 몇 년 만에 잡아본 어머니의 손이 무척이나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꿈이 뭐야? 엄마는 그냥 너희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게 엄마의 꿈이야. 언제부턴가 나는 어머니의 꿈이었다. 부와 명예 또는 성공 따위가 아닌 나의 행복이 곧 어머니의 꿈이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걱정의 이유였고 당신 삶보다 중요한 가치였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꿈은 결국 그렇게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돌이켜보면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타인의 걱정에 불만을 표했었다. 이미 나 자신이 나를 걱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걱정을 견딜 재간이 있었을 리가. 그러나 이제는 나를 향한 타인의 걱정을 기꺼이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내게도 생긴 것 같다. 끊임없이 휘청이던 시절, 내가 나에게 짓눌렸던 시절에 내가 부담으로 여기던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사실 나를 향한 깊은 애정의 표현이었음을 이제는 알 것 같다. 나조차도 포기한 나를 일으키려 애쓰던 그들의 마음이 지금에서야 고스란히 스미는 것을 보니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할 차례가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걱정을 담은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전히 어머니는 걱정을 하신다. 아들이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지, 무엇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이제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어머니, 아들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나를 믿어요. 아니, 나만 믿어요. 밥은 먹었냐는 말이, 어디 아픈 데는 없냐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것을, 당신의 삶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싶다. 어떤 고백.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다. 무엇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새벽이 있다.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을 짓눌러 전부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날.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한 숨겨둔 마음을 끌어안고 토해내는 한숨으로 긴 새벽을 간신히 버텨내는 당신에게 특별하진 않더라도 한결같은 사람으로 작은 온기라도 전할 수 있는 당신에게 나는 그런 의미이고 싶다. 그러니까 도망와, 나에게.